이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볼수록 이 좌우가 반전된 이 거울 속 내 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이 거울 속 내 모습을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사진 속의 나와 거울 속의 나 둘 다 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거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만하면 나쁘진 않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끔 보면 괜찮을 때도 있다 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 거울처럼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찍는 셀카도 마찬가지죠. 각종 어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신의 모습, 혹은 뽀샵으로 미화된 자기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셀프 이미지를 보정해서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요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핸드폰 일반 카메라 속에 찍힌 내 모습을 보거나 단체 사진 속에 찍힌 내 모습을 확인했을 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나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달라서 충격받은 적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거울로 보던 내 모습이 이렇게까지 못생기진 않았었는데, 혹은 이 셀카를 찍으면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남이 찍은 사진 속에는 이렇게 낯선 오징어가 들어있는가 하고 패닉에 빠졌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남의 시선에 비친 이 비루한 내 모습에 비해서 내가 거울이나 셀카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나의 모습은 왜 훨씬 더 멋지고 괜찮게 보이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 거울이나 셀카 속의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건 일종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클 라깡에 따르면 인간은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의 유아기에 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이 자아를 형성하는 이 거울 단계를 거치게 되죠. 아기들이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까닭은 신체 기능이 덜 발달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 속에 통합적이고 일체화된 자화상이 존재감을 부여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낀 나머지 그것이 허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전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마치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료돼서 하염없이 들여다보다가 물에 빠져버린 그리스 신화 속 나르시스에 상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유아기의 거울 단계예요. 이 라깡은 인간이 거울 단계 시기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이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정상적인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봤어요. 이 유아기를 오래전에 지나온 이 성인에게도 다른 의미에서의 거울 단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이 이미지가 중시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거울을 보고 이 셀카를 찍어서 공유하면서 자기 확인 단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무의식적으로 도취돼버리곤 하죠. 그러다가 이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쁘고 멋지게 꾸민 다음에 마음에 드는 셀카를 건지고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다 큰 어른을 이 거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과학적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에 대한 두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영국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데이비드 페렛 교수의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게 본인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 사진을 각각 보여주고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겠습니다. 그 결과 90%에 달하는 피실험자가 자신의 왼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이 결과를 보고 연구진은 시각 정보 처리가 뛰어난 우뇌로 인해서 이 우뇌와 연결된 왼쪽 눈의 정보가 더 많은 왼쪽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전체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웨이크 대학교의 제임스 시치렐로 교수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남녀 각각 10명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평가하도록 했을 때 이 왼쪽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선호도 점수를 매김과 동시에 눈의 동공 확장 정도를 함께 측정했는데 왼쪽 사진을 볼 때 동공이 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굴의 왼쪽 면을 더 예쁘고 잘생겼다고 인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거울 속의 내 모습 혹은 좌우가 반전된 셀카 속에서 내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는 이유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때는 좌우가 반전되기 때문에 이 왼쪽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나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을 볼 때는 얼굴의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거울 속의 나보다 훨씬 더 못생겨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 사진 속 얼굴이 거울 속의 내 모습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이 단순 노출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이론으로 정립한 이 단순 노출 효과란 무엇인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볼수록 이 좌우가 반전된 이 거울 속 내 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이 거울 속 내 모습을
모습을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반면 이 좌우가 반전되지 않은 일반 카메라 속 사진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 카메라 속에 찍힌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는 실제 내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는 입체감이 있는 3D 이미지를 띄는데 사진은 나를 2차원 평면 속으로 넣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3D 물체가 2D 이미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눈으로 보는 모습의 첫 번째 차이점은 입체감의 차이에서 비롯되죠. 카메라는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으고 모아진 빛을 필름 혹은 빛과 반응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특정 순간의 빛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빛을 사진이라고 하죠. 이 눈 또한 카메라와 이 원리가 아주 유사합니다. 수정체를 통해서 모아진 빛은 이 망막이라고 하는 생체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요. 맺힌 상은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뇌로 전달돼서 시각 정보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두 눈은 서로 6.5cm 정도 떨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두 눈이 각각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눈이 받아들인 시각 정보의 차이는 이 뇌에서 통합되며 입체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3D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카메라로 찍은 얼굴은 입체감이 매우 줄어들어서 평평한 얼굴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거울과 달리 사진은 이 각도와 거리, 조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피사체의 느낌이 아예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얼굴 각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래에서 올려다볼 수는 없어요. 반면 사진은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얼굴 느낌이 달라지고 사진 찍는 거리에 따라서도 얼굴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면이나 옆모습보다는 30에서 45도 정도 옆으로 고개를 돌린 후에 사진을 찍으면 입체감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또 고개를 숙인 정도와 양옆으로 고개를 돌린 정도를 바꾸면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각도에 따라서 매력도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주의 맥커리 대학교와 뉴캐슬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사진을 찍을 때 고개를 숙인 정도에 따라 부부간에 느끼는 이 호감도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남자는 이 배우자가 고개를 숙인 사진을, 여자는 배우자가 고개를 든 사진을 매력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남자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고개를 든 상태가, 여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고개를 아래로 숙인 상태가 더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3D 얼굴의 각도를 돌려서 보여주면서 이 매력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이 정면보다는 살짝 이 측면을 보고 있는 사진의 매력도가 더 높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진은 이 다양한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나와 다른 각도로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거울에서 보는 나와는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이 사진기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에 따른 왜곡 현상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현상은 렌즈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렌즈 중심부로 들어오는 빛과 렌즈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굴절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현상은 렌즈가 두꺼울수록, 정확히는 곡률이 클수록 이 굴절률이 클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이 광각 렌즈는 이 넓은 시야를 담기 위해서 이런 왜곡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이 왜곡 효과는 이 투사체가 렌즈의 초점거리보다 가까워지면 극대화되는데요. 이 체코의 사진작가 댄 보타의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댄 보타는 일정한 거리에서 각기 다른 초점거리를 가지는 렌즈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어요. 이를 통해서 이 초점거리와 렌즈 피사체 거리 간의 상대적인 비율이 변화할 때 어떻게 사진이 변화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초점거리 20mm 렌즈로 촬영했을 때는 이 중앙에 있는 코는 크게 나타나고 눈 사이의 거리도 멀어 보이죠. 반면 이 화면 속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가 슬림하고 길쭉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한편 200mm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반대로 얼굴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런 효과는 이 사진에서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셀카 거리에서 렌즈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얼굴은 길어지고 심지어 귀는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일컬어 오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오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셀카를 찍을 때도 2m 이상의 거리에서 찍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찍는 것보다 이 셀카봉을 이용해서 찍을 때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조명도 인물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명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강조되는 얼굴 윤곽이 달라지고 얼굴형과 이목구비까지 달라 보입니다. 이 스튜디오나 방송 촬영 등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장을 진하게 하는데요. 이 조명이 강하면 이 과한 메이크업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부톤도 밝고 화사해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 한 사람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다채로워지는 걸 보면 정말 놀랍죠? 한편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인 빛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이 아이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랑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이 같은 물체를 찍어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건 각 휴대폰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받아들인 빛을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를 휴대폰 화면으로 띄우는 과정상의 기술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또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이용했을 때도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전면 카메라에는 보통 자동 보정 효과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자동으로 좌우 반전이 적용돼서 거울 속의 내 모습처럼 좌우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사진은 거울과 달리 한순간의 모습을 촬영하게 됩니다. 반면 거울 속의 나는 조금씩이지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의 눈은 초당 수십 개의 프레임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앞선 순간에 받아들여진 시각 정보는 우리 뇌에 잔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울을 볼 때는 매 순간 받아들인 이 시각 정보의 평균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사진에 비해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또 사진을 찍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어색한 표정을 지을 확률이 크고요. 이런 효과 때문에 사진보다 동영상을 찍은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죠. 결국 이 사진 속의 나와 거울 속의 나 둘 다 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거울 속의 나는 좌우 반전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 속의 나는 이 카메라의 왜곡 현상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좌우 반전이 없는 무반전 거울이 있다면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가장 비슷하겠죠? 이 무반전 거울은 거울을 90도 각도로 붙여놓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거울에서 2번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우 반전이 2번 일어나서 반전이 없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집에 있는 거울 2개를 90도 각도로 이어 붙여서 무반전 거울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무반전 거울을 만들어서 좌우 반전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 이유는 좌우 반전이 2번 이뤄지면서 우리의 얼굴에 있는 비대칭이 더 심해진 상태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평소 일반 거울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 익숙해진 우리는 얼굴의 비대칭적인 부분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중심축이 살짝 돌아간 형태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걸 다시 좌우 반전시키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의 보정 효과 때문에 오히려 비대칭이 더 심해진 방향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2장의 스티브 잡스 사진을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눈썹 등 비대칭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색하다고 생각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있다가 이 좌우 반전한 모습을 보면 눈썹과 얼굴 형태 등 이 비대칭적인 모습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종합해보면 무반전 거울 속 내 모습이 이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과는 일치하겠지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모습과는 괴리가 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남의 카메라에 찍히거나 이 무반전 거울로 본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고 느껴져서 심란하신가요? 이게 바로 성인들이 거울 단계에서 패닉을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죠. 하지만 심란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은 좌우 반전될 일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을 더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앞서 설명드린 락강에 따르면 이 거울 단계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의 발현이자 반드시 극복돼야 할 과정이죠.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 다듬고 공유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리스 신화 속 나르시스가 그랬듯 이 거울이나 셀카 속의 이상화된 나의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자기애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왜곡된 자아상에 갇히게 되면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락강이 이야기했듯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고 사회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룩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까지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겠죠. 때론 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객관화도 해보고 외모보다는 이 내면의 풍부함을 지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신박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